깊은 밤, 한 여인이 절벽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늘을 향해 한 맺힌 절규를 합니다. 그리고 강물에 뛰어들어 생을 마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저승사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발도 이야기입니다. 한 맺힌 여인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달빛이 대동강 물결을 은빛으로 물들이던 어느 가을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평양에서 가장 아름답고 재주 많은 기생이었던 월향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고 또 어떻게 저승에서 49일을 빌려 이승으로 돌아왔는지 그 기구한 사연을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조선 순조 임금 시절의 일입니다. 평양은 예로부터 기생들의 고장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동강변에 자리한 월향각이라는 기생집은 평양에서 가장 크고 번성한 곳이었지요. 그 월향각에 월향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월향은 16세 기생이 되어 24이 되던 해까지 8년 동안 평양 제1의 기생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녀의 춤은 나비가 꽃 사이를 노니는 듯했고 그녀의 노래는 꾀꼬리 소리처럼 맑고 청아했습니다. 하지만 월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든 것은 그 외모나 재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남다른 절개와 의리가 있었지요. 월향에게는 김진사라는 양반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평양 근처 작은 마을에 사는 몰락 양반으로 집안은 가난했지만 학문이 깊고 마음씨가 고든 선비였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을 보러 평양에 왔다가 우연히 월향을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월향, 내가 이번 과거에 급제하면 그대를 정실부인으로 맞이하겠소. 김진사는 월향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 어린 약속을 했습니다. 진사님, 저 같은 천한 기생을 부인으로 삼으시겠다니요. 그저 진사님 곁에서 평생 시중이나 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카옵니다. 월향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일이란 것이 뜻대로만 되지 않는 법이지요. 김진사는 그의 과거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다시 과거를 준비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낙담한 채 고향으로 돌아갔고 월향은 그를 기다리며 다른 양반들의 수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양감사의 추천을 받아 한양에서 이참판이라는 높은 벼슬아치가 내려왔습니다. 이참판은 겉으로는 청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부정을 저지르는 탐욕스러운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월향의 소문을 듣고 그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평양 제1의 기생이라는 월향을 당장 불러오너라. 이참판의 명령에 월향은 어쩔 수 없이 그의 관사로 불려갔습니다. 월향을 본 이참판은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절세미인이로구나. 월향, 오늘부터 내 첩이 되어라. 이참판은 거만하게 명령했습니다. 죄송하오나 소녀는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사옵니다. 월향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참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평생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가져본 그에게 기생 따위가 감히 거절을 하다니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무엇이라 감히 천한 기생 주제에 내 청을 거절한다는 것이냐? 대감마님, 소녀는 비록 천한 기생의 몸이오나 마음만큼은 자유롭게 두고 싶사옵니다. 월향의 말에 이참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다. 그 김진사라는 자가 그리 대단한 사람인 모양이구나.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손에 넣는 법이다. 두고 보아라. 이참판은 그날 밤 월향을 돌려보냈지만 마음속으로는 음흉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김진사에게 급히 전해진 소식이 있었습니다. 평양가명에서 특별히 선발시험을 치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합격하면 바로 관직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지요. 김진사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평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이참판이 꾸민 함정이었습니다. 시험장에 도착한 김진사는 갑자기 포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내 놈이 바로 역적의 무리와 내통한 김진사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진사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이참판이 꾸며낸 증거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월향은 이참판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김진사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월향은 바닥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이참판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무엇이든 하겠다고. 그렇다면 오늘 밤 내 첩이 되어라. 그러면 김진사의 목숨은 살려주지. 월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감마님의 첩이 되겠습니다. 대신 김진사를 풀어주십시오. 허허,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약속하지. 그날 밤 월향은 이참판의 첩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김진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참판은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월향이 김진사의 소식을 물었을 때였습니다. 김진사 말인가? 허허, 그 역적은 이미 유배를 보냈다. 제주도로 말이야. 대감마님, 약속을 어기시다니. 월향이 분노하며 따졌지만 이참판은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약속, 내가 언제 풀어준다고 했나? 목숨만 살려준다고 했지. 허허허. 그 순간 월향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악독한 인간에게 속아 자신의 절개를 잃었고 김진사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월향은 이참판의 침소를 빠져나와 대동강으로 향했습니다. 강가에 서서 흐르는 물을 바라보던 월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사님, 저는 이제 더러워진 몸으로는 당신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저승에서라도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향은 달빛이 비치는 대동강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녀의 몸을 감쌌고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월향은 어둡고 차가운 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방이 안개로 자욱하고 멀리서 구슬픈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가 저승인가? 월향이 중얼거리자 갑자기 눈앞에 거대한 전각이 나타났습니다. 전각의 현판에는 염라전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망자 월향, 염라대왕님 앞으로 나아가거라. 저승사자가 나타나 월향을 전각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높은 옥좌에는 염라대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엄숙했지만 눈빛만큼은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월향이로구나.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전각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 억울한 사연은 이미 다 알고 있다. 24의 꽃다운 나이에 탐욕스러운 자의 농간으로 목숨을 잃었으니 참으로 가련하구나. 월향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대왕님, 소녀는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것은 운명이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오나 한 가지만 청하고자 합니다. 무엇을 청하고자 하느냐? 49일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이승으로 돌아가 3가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염라대왕이 흥미로운 듯 물었습니다. 3가지 일이라 어떤 일들이냐? 월향은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저처럼 억울하게 고통받는 기생 언니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둘째, 김진사의 마음이 진심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셋째,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참판을 응징하고 싶습니다. 염라대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 한이 깊고 또한 청이 의로우니 49일을 허락하노라. 하지만 3가지 금기가 있으니 명심하여라. 월향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 불언이니라. 내가 죽은 월향임을 절대로 밝혀서는 안 된다. 둘째, 부촉이니라. 산 사람의 몸에 직접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망자의 기운은 산자의 수명을 깎아먹는 법이니라. 셋째, 환귀니라. 49일째 되는 날, 첫 딸기, 울기 전에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와야 한다. 염라대왕은 엄숙하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어기면 너는 환생도 못하고 영원히 소멸하여 사라질 것이다. 알겠느냐? 월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왕님. 그렇다면 가거라. 49일 후 이곳에서 다시 보자꾸나. 염라대왕이 손을 휘두르자 월향의 몸이 하얀 연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다음 순간 월향은 대동강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이른 새벽이었고 강물 위로 물 한 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월향은 자신의 손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하게 투명한 손이었지만 분명 이승의 몸이었습니다. 49일. 반드시 해내고 말겠어. 월향은 일어나 평양 시내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월향은 과연 49일 동안 3가지 복수를 완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3가지 금기를 지키며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월향이 기생 언니들을 구하기 위해 벌이는 첫 번째 복수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지리난 이야기에서 월향은 염라대왕으로부터 49일의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3가지 금기를 지키며 3가지 복수를 해야 하는 월향의 여정이 시작되었지요. 오늘은 월향의 첫 번째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으로 돌아온 월향은 가장 먼저 자신이 일했던 월향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직접 기생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죽은 월향으로 알려져 있는데 멀쩡히 나타난다면 큰 소동이 벌어질 테니까요. 월향은 근처 골목에 숨어서 기생집을 지켜보았습니다. 며칠을 관찰한 끝에 월향은 기생집의 상황이 자신이 죽기 전보다 훨씬 더 나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월향각의 주인 행수는 원래 탐욕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월향이 살아있을 때는 그녀가 벌어들이는 돈이 워낙 많아서 다른 기생들에게까지 그리 가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월향이 죽은 후 수입이 줄어들자 행수는 다른 기생들을 더욱 혹독하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이 게으름을 피우니 돈이 안 들어오는 거야. 오늘부터 매일 밤 최소 3명의 손님을 받지 못하면 밥을 주지 않겠어. 행수의 고함 소리가 기생집 밖까지 들려왔습니다. 월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함께 지냈던 언니들과 동생들이 자신 때문에 더 고생하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춘섬이라는 어린 기생이 걱정되었습니다. 춘섬은 월향이 죽기 1달 전에 기생집에 팔려온 15살 소녀였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던 춘섬은 아버지의 빚 때문에 기생으로 팔려왔고 월향이 유일하게 그녀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춘섬아, 울지 마라. 내가 꼭 너를 자유롭게 해주마. 월향이 생전에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월향은 기생집 근처에서 낯선 무당의 모습으로 변장했습니다. 저승에서 받은 힘으로 자신의 모습을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투명한 영혼의 모습은 감출 수 있었지만 빛 아래에서는 여전히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월향은 한밤중에 기생집의 뒷문을 조용히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춘섬의 방에 다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놀란 춘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지 마라, 춘섬아. 나는 내 언니 월향이 보낸 사람이다. 월향은 가능한 한 목소리를 바꾸어 말했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눈이 퉁퉁 부은 춘섬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월향 언니가요? 하지만 언니는 돌아가셨는데. 그래, 하지만 내 언니는 저승에서도 너를 걱정하고 있단다. 그래서 나를 보내 너를 돕게 한 것이야. 월향의 말에 춘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울지 마라, 춘섬아. 내가 너와 다른 언니들을 이곳에서 구해줄 방법을 찾아왔다. 월향은 춘섬을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한 뒤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부터 월향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월향은 낮에는 평양 시내를 돌아다니며 기생집을 드나드는 양반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녀가 특히 주목한 것은 이참판과 가까운 관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겉으로는 청렴한 척하지만
뒤로는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월향은 그들의 비리 증거를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월향은 한 양반의 집 창문 밖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평양의 곡물 관리를 맡은 관리였는데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할 쌀을 빼돌려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만 쌀 100석을 빼돌렸으니 우리가 나누어 가질 은자가 상당할 것이요. 허허, 백성들이야 굶어 죽든 말든 우리만 배불리 먹으면 그만 아니겠소. 관리들의 대화를 들은 월향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눈 문서와 장부를 몰래 훔쳐냈습니다. 영혼의 몸이었기에 담을 넘고 문을 통과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날 밤을 보내며 월향은 탐관오리들의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을 누구에게 전해야 할까요? 평양감사는 이참판의 편이었고 다른 관리들도 모두 한 통속이었습니다. 고민하던 월향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왕의 명을 받아 전국을 돌며 관리들의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한 관리였습니다. 월향은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암행어사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신분을 숨기고 다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월향은 춘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춘섬아, 요즘 기생집에 새로 오는 손님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느냐? 이상한 사람이요. 글쎄요. 아, 며칠 전부터 떠돌이 선비 같은 분이 자주 오시는데 돈도 많지 않으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것을 물어보던가? 평양의 관리들에 대해서요.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누가 백성들에게 인심이 좋은지. 월향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사람이다. 월향은 그날 밤 그 선비가 묵고 있는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선비는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고 예리했습니다. 월향은 선비의 방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리, 소녀는 나리가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나를 어찌 알아보았느냐? 선비는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녀는 평양의 한 기생이었습니다. 나리께서 암행어사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선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근거 없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리, 소녀에게는 나리께서 찾으시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탐관오리들의 비리를 밝힐 수 있는 문서들입니다. 월향은 품에서 그동안 모은 문서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선비는 문서를 받아들고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것은 대체 어떻게 구한 것이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리. 중요한 것은 이 증거들로 악한 관리들을 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좋다. 나는 암행어사 박헌수다. 이 증거들은 확실히 쓸모가 있겠구나. 그런데 너는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이냐? 월향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소녀가 일했던 기생집의 언니들과 동생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모두 빚 때문에 기생으로 팔려온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가 이 비리를 밝혀낸 후 내 기생집 사람들도 함께 구해주마. 며칠 후 평양가명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헌수 어사가 마침내 정체를 드러내고 비리를 저지른 관리들을 모두 잡아들인 것입니다. 공물을 빼돌린 죄, 백성의 세금을 착복한 죄, 뇌물을 받은 죄, 모두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 발뺌하지 못할 것이다. 박헌수 어사가 마패를 들어보이자 관리들은 모두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박헌수 어사는 단호했습니다. 너희는 모두 한양으로 압송되어 왕께 죄를 앓을 것이다. 그리고 박헌수 어사는 행수를 불러들였습니다. 월향각의 주인, 내가 억지로 기생들을 묶어두고 빚을 갚지 못하게 만든 것이 사실이냐? 행수는 떨면서 부인했지만 박헌수 어사는 이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월향각에 묶여있는 모든 기생들의 빚 문서를 가져오너라. 행수가 마지못해 문서들을 가져오자 박헌수 어사는 그것들을 모두 찢어버렸습니다. 오늘부터 월향각의 모든 기생들은 자유다. 더 이상 빚으로 사람을 묶어두는 일이 없도록 하라. 기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춘섬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사나리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헌수 어사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에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애쓴 누군가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박문수 어사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월향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날 밤 월향은 대동강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첫 번째 복수를 완수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밀려왔습니다. 춘섬과 다른 언니들에게 직접 인사도 하지 못하고 떠나야 했으니까요. 춘섬아, 잘 살아라. 이제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거라. 월향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저승사자가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일을 잘 해냈구나, 월향. 저승사자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조심해라. 앞으로 2번의 복수가 더 남았고 내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49일 중 벌써 16일이 지났다. 월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 2번째 일을 시작할 시간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금기를 어기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저승사자는 그 말을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월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2번째 복수를 위해 김진사를 찾아 나설 때였습니다. 오늘 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월향은 첫 번째 복수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더 어려운 2번째 복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진사의 마음은 과연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월향이 죽은 후 변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월향 이야기 세 번째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월향은 첫 번째 복수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그녀는 두 번째 복수를 위해 김진사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오늘은 월향과 김진사의 애틋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7일째 아침, 월향은 김진사가 유배되었다는 제주도를 향해 떠났습니다. 영혼의 몸이라 먼 길을 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햇빛 때문에 몸이 약해져서 주로 밤에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사흘 밤을 달려 마침내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제주도는 멀고도 먼 유배지였습니다. 한양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평생을 보내는 곳이었지요. 월향은 유배인들이 사는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초가집들이 바닷가를 따라 늘어서 있었고, 그중 한 집 앞에서 한 남자가 말라비틀어진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은 굽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습니다. 하지만 월향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진사님, 김진사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젊고 기운찼던 그가 이제는 늙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월향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진사는 밭을 다 갈고 나서 초가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월향은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집 안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낡은 밥상 하나와 누더기 같은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김진사는 구석에 놓인 작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단 위에는 월향의 작은 초상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월향, 오늘도 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진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대를 지키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소. 모두 내 잘못이오. 내가 무능했기에, 내가 힘이 없었기에 그대를 잃었소. 김진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대여, 나는 아직도 그대를 사랑하오. 이 유배지에서 죽는 날까지 그대만을 생각하며 살겠소. 월향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김진사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월향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련 앞에서 시험받는 법이니까요. 며칠 후, 월향은 김진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월향은 아름다운 젊은 여인의 모습으로 변장했습니다. 월향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모습이었지요. 저기, 선비님. 월향이 김진사를 불렀습니다. 김진사는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월향을 본 순간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대는 왜 그러세요, 선비님? 저를 아시나요? 월향은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아니요. 다만 그대가 내가 알던 누군가와 닮았기에. 김진사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눈길을 피했습니다. 선비님, 혹시 이 마을에 방 하나 얻을 곳을 아시나요? 저는 육지에서 온 떠돌이 기생입니다. 월향은 일부러 자신이 기생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생이라니. 네, 제가 비록 천한 기생이지만 이 섬에서 노래나 부르며 살아가려 합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요?
김진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집이 초라하지만 빈 방이 하나 있소. 며칠 머물다 가시오. 월향은 감사하다며 김진사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이상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월향은 낮에는 마을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었고, 밤에는 김진사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진사는 월향을 볼 때마다 괴로워했습니다. 왜 하필 그녀를 닮은 사람이 나타난 것일까? 어느 날 저녁 월향이 김진사에게 물었습니다. 선비님, 제가 누군가를 닮았다고 하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김진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와 비슷하게 기생이었던 분이요. 월향이라는 이름이었지. 어머, 저와 같은 기생이셨군요.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김진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돌아가셨소. 내 무능함 때문에. 내가 지키지 못해서. 월향은 가슴이 아팠지만 계속 물었습니다. 그분을 많이 사랑하셨나 봅니다. 사랑했지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소. 평생 그분만을 사랑할 것이요. 김진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월향은 일부러 김진사에게 유혹을 시도했습니다. 선비님, 저도 월향이라는 분처럼 선비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어요. 외로우시잖아요. 월향은 김진사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벌떡 일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돼요. 나에게는 저승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소. 비록 그대가 그녀를 닮았지만 그대는 그녀가 아니오. 김진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선비님,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나요? 월향은 계속 시험했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소. 나는 월향이 죽은 날부터 이미 반쪽만 살아있는 사람이요. 나머지 반쪽은 월향과 함께 저승에 가 있소. 그 순간 월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사님, 월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진사는 그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목소리는 진사님, 저예요. 월향이에요. 월향은 더 이상 모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무당이나 다른 여인의 모습이 아닌 본래의 월향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달빛 아래서 월향의 모습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김진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월향, 정말 그대인가? 내가 꿈을 꾸는 것인가? 꿈이 아니에요, 진사님. 저는 염라대왕의 허락을 받고 49일간 이승에 돌아왔어요. 진사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김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월향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월향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진사님. 저는 망자예요. 제 몸이 진사님께 닿으면 진사님의 수명이 깎일 거예요. 그래도 괜찮소. 나는 그대를 만지고 싶소. 한 번만이라도. 김진사는 손을 뻗었지만 월향은 계속 피했습니다. 안 돼요, 진사님. 저는 진사님이 오래 사셔야 해요. 진사님이 행복하게 사시는 것을 보는 것이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김진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월향, 그대 없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소. 월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사님, 저는 이제 진사님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진사님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해요. 월향 가지 마시오. 제발. 진사님, 저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그 일을 끝내면 다시 저승으로 돌아가야 해요. 월향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사님께 선물을 하나 드리고 갈게요. 월향은 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과거 시험 문제의 시제예요. 다음 달에 제주도에서 특별 과거 시험이 열려요. 이 시제에 대한 답을 쓰시면 진사님은 급제하실 거예요. 과거, 나는 이제 그런 것에 관심이 없소. 진사님, 제 부탁이에요. 제발 급제하세요. 그리고 높은 벼슬에 올라 백성들을 위해 일해주세요. 그것이 저에 대한 진사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길이에요. 월향의 간절한 부탁에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월향. 그대의 뜻대로 하겠소. 하지만 뭐예요, 진사님? 나는 평생 장가를 들지 않을 것이요.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며 살 것이요. 월향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진사님. 저도 저승에서 진사님만을 기다리겠어요. 그날 밤, 월향은 조용히 김진사의 집을 떠났습니다. 김진사는 문 앞에 서서 월향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월향, 반드시 급제하여 그대의 이름을 빛내겠소. 한 달 후 정말로 제주도에서 특별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김진사는 월향이 준 시제대로 시험을 치렀고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그는 한양으로 돌아가 어사가 되었습니다. 월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진사님. 진사님의 사랑 덕분에 저는 한이 풀렸어요. 월향은 두 번째 복수를 완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복수만 남았습니다. 오늘 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월향은 김진사의 진심을 확인했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마지막이자 가장 어려운 복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참판에 대한 복수입니다. 과연 월향은 이참판을 응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49일이라는 시간 제한 안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긴박한 마지막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월향 이야기 4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월향은 김진사의 진심을 확인하고 두 번째 복수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마지막이자 가장 어려운 복수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월향이 이참판을 응징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4일째, 월향은 다시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은 시간은 15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참판에 대한 복수를 시작해야 할 때였습니다. 월향은 먼저 이참판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참판은 여전히 평양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탐욕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월향이 죽은 후 다른 기생을 또 첩으로 삼았고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 자신의 재산을 불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놈은 반드시 응징해야 해. 월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참판을 응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높은 벼슬아치였고 주변에는 항상 호위무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월향에게는 금기가 있었습니다. 산 사람을 직접 해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저놈을 벌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월향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저놈을 직접 죽일 수는 없어도 저놈의 죄를 밝혀 벌을 받게 할 수는 있어. 월향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참판의 비리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첫 번째 복수 때 경험이 있었기에 증거를 모으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월향은 밤마다 이 참판의 집에 잠입했습니다. 영혼의 몸이라 담을 넘고 문을 통과하는 것은 쉬웠습니다. 이 참판의 방에는 온갖 비리의 증거가 가득했습니다. 뇌물장부, 백성들의 땅을 빼앗은 문서, 그리고 이게 뭐지? 월향은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진 붉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모, 이것은 영모의 증거다. 이 참판은 몇몇 역적들과 손을 잡고 왕을 몰아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서에는 구체적인 계획과 공모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월향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챙겼습니다. 이 증거만 있으면 이 참판을 확실히 응징할 수 있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증거를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평양의 관리들은 모두 이 참판의 편이었습니다. 평양감사도 이 참판과 한 통속이었지요. 고민하던 월향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김진사님. 김진사는 이제 어사가 되어 한양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 증거를 전하면 됩니다. 하지만 한양은 너무 멀었습니다. 편지로 보내기에는 중간에 빼앗길 위험이 있었습니다. 월향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야겠어. 그날 밤 월향은 한양을 향해 떠났습니다. 영혼의 몸이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지만 낮에는 햇빛 때문에 힘이 약해져서 주로 밤에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사흘 밤을 쉬지 않고 달려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김진사는 작은 관사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월향은 한밤중에 김진사의 창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진사님, 방 안에서 불이 켜지고 김진사가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월향, 어찌 여기까지? 김진사는 반가움과 놀라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진사님, 시간이 없어요. 이것 좀 보세요. 월향은 품에서 이 참판의 영모 증거를 꺼내 김진사에게 건넸습니다. 김진사는 촛불을 가까이 대고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대영모다. 이 참판이 이런 엄청난 짓을 꾸미고 있었단 말인가. 김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진사님.
이 증거로 이참판을 벌해주세요. 그래야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있어요. 월향의 간절한 목소리에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월향. 내가 당장 내일 아침 임금님께 이 사실을 아뢰겠소. 이 참판은 반드시 응징받을 것이요. 고마워요, 진사님. 월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김진사가 월향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월향, 그대의 얼굴이 왜 그리 창백한가? 그리고 몸이 전보다 더 투명해진 것 같은데. 김진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월향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진사님.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사실 월향의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49일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영혼의 힘도 점점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월향, 그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김진사는 슬픈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열흘 정도 남았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충분한 시간이에요. 월향은 김진사를 안심시켰습니다. 월향, 정말 돌아가야만 하는가? 방법이 없는가? 김진사는 월향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월향은 슬쩍 피했습니다. 진사님,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제가 있을 곳은 저승이에요. 이것이 제 운명이에요. 하지만, 진사님, 이제 가봐야 해요. 이 참판이 체포되는 것을 확인해야 하니까요. 월향은 김진사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창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사는 임금 앞에 나아가 이 참판의 영모를 고했습니다. 임금은 문서를 보고 크게 노했습니다. 이 참판이 감히 과인을 배신하고 영모를 꾸몄단 말이냐? 이는 용서할 수 없는 대역죄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신이 증거를 확보하였사옵니다. 김진사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당장 금군을 보내 이 참판을 잡아들이라. 공모자들도 모두 체포하라. 임금의 명령이 떨어지자 금군들이 즉시 평양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날 밤 이참판은 자신의 관사에서 술을 마시며 호기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허허, 이제 곧 세상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 어리석은 임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대문이 벌컥 열리며 금군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이참판, 영모를 꾸민 죄로 체포한다. 어서 나와라. 금군 대장의 호통 소리에 이참판은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영모를? 증거가 명백하다. 숨겨둔 문서가 모두 왕께 보고되었다. 이참판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내가 그토록 조심했는데 누가 내 계획을 알아냈단 말인가. 금군들은 이참판을 결박했습니다. 이참판은 끌려가면서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대체 누가 나를 배신한 것이냐? 멀리서 월향이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이참판. 내가 저지른 악행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월향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마음이 시원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한양에서 이참판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임금이 직접 재판을 주관했습니다. 이참판, 내 놈의 죄목은 이러하다. 첫째, 역모를 꾸며 국가를 위태롭게 했다. 둘째, 백성의 재산을 약탈하고 수탈했다. 셋째,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여 유배 보냈다. 넷째, 기생을 협박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 임금의 목소리가 전각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참판은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전하, 살려주십시오. 소신이 잘못했습니다. 제발. 하지만 임금은 단호했습니다. 내 놈 같은 역적은 살려둘 수 없다. 사형에 처하되 능지처참으로 하라. 능지처참은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이참판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참판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백성들에게 나누어졌고 그가 빼앗은 땅도 모두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월향은 멀리서 이참판의 최후를 지켜보았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월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구나.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3가지 복수를 모두 완수했구나, 월향. 저승사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러웠습니다. 네, 이제 저승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월향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아직 사흘이 남았다.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김진사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그리고 기생집 언니들도. 월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거라. 하지만 명심해라. 49일째 첫 딸기 올 때까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시간을 어기면 소멸한다. 저승사자는 그 말을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오늘 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월향은 3가지 복수를 모두 완수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작별 인사뿐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과연 월향은 무사히 저승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진사와는 어떻게 이별하게 될까요? 마지막 이야기에서 월향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월향 이야기 마지막을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월향은 3가지 복수를 모두 완수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약속대로 저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월향 이야기의 마지막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월향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9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월향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첫 딸기 울기 전까지 저승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월향은 대동강변에 홀로 서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49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생 언니들을 구한 일, 김진사의 진심을 확인한 일, 이참판을 응징한 일. 모두 끝났어. 이제 평안히 저승으로 갈 수 있겠지. 월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슬펐습니다. 김진사와의 이별이 너무나 아팠기 때문입니다. 진사님, 부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저는 저승에서 진사님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월향은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향이 돌아보니 춘섬이 숨을 헐떡이며 강변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저기 계신 분. 춘섬은 월향을 향해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월향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모습을 숨기고 있었는데 춘섬이 자신을 볼 수 있다니? 춘섬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맞죠? 춘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춘섬아? 나는. 월향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언니예요. 월향 언니.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춘섬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낯선 무당이 제 방에 왔을 때부터 알았어요. 그 목소리가, 그 따뜻한 손길이, 저를 걱정하는 그 마음이 바로 월향 언니였어요. 월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춘섬아, 언니 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왜 이제 가시려고 해요? 저를 두고 또 가시려는 거예요. 춘섬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춘섬아,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잠시 이승에 내려왔을 뿐이고, 이제 돌아가야 해. 그것이 규칙이란다. 싫어요. 언니를 보낼 수 없어요. 춘섬은 월향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월향은 재빨리 손을 뒤로 빼며 외쳤습니다. 안 돼, 춘섬아. 나는 망자야. 내 몸이 너에게 닿으면 내 수명이 줄어들어. 가까이 오면 안 돼. 하지만 춘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언니를 만질 수 있다면, 언니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수명이 줄어들어도 괜찮아요. 춘섬은 월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월향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부촉. 산 사람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돼. 금기를 어기면 소멸해. 하지만 춘섬의 애절한 눈빛과 뜨거운 눈물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월향은 두 팔을 벌려 춘섬을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하는 순간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춘섬의 몸에서 온기가 빠져나가고 월향의 몸에는 그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춘섬아, 미안해. 내가 너를. 괜찮아요, 언니. 저는 언니가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을 알아요. 언니 덕분에 저는 자유로워졌어요. 이제 제가 언니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할 차례예요. 춘섬은 추위에 떨면서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저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월향, 금기를 어겼구나. 저승사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엄중했습니다. 춘섬은 겁에 질려 월향 뒤로 숨었습니다. 월향은 저승사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부촉의 금기를 어겼으니 이제 제가 받을 벌은 정해졌겠지요. 그렇다.
산 사람의 몸에 직접 손을 댔으니 규칙대로라면 소멸이다. 환생도 없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니라. 저승사자의 말에 춘섬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언니는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해 그러신 거라고요. 규칙은 규칙이다. 이유가 무엇이든 금기를 어겼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 저승사자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염라대왕께 보고는 해야 하니 함께 저승으로 가자. 저승사자가 손을 뻗자 월향의 몸이 검은 사슬에 휘감겼습니다. 언니, 언니. 춘섬이 울부짖었지만 월향은 이미 저승사자와 함께 사라진 뒤였습니다. 월향은 염라대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엄숙했습니다. 월향, 내가 49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금기를 어겼구나. 참으로 안타깝다. 죄송합니다, 대왕님. 모든 것이 소녀의 잘못입니다. 월향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긴 금기는 부촉, 즉 산 사람의 몸에 손을 댄 것이다. 이는 명백한 규칙 위반이로다. 염라대왕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규칙대로라면 너는 이제 소멸하여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환생도 윤회도 없이 말이다. 월향은 눈을 감았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왕님.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한 목소리가 전각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가 전각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월향이 고개를 들어보니 놀랍게도 김진사였습니다. 김진사, 내가 어찌 이곳에? 염라대왕도 놀란 듯 물었습니다. 김진사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대왕님, 제발 월향을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이곳은 산 사람이 함부로 올 곳이 아니거늘. 저는 산 사람이 아닙니다, 대왕님. 저도 이미 죽었습니다. 김진사의 말에 월향이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월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진사는 월향을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월향, 미안하오. 나는 그대 없이 살 수가 없었소. 그대가 저승으로 떠난다는 것을 알고 나도 그대를 따라왔소. 안 돼요. 진사님은 왜 그러셨어요? 백성들을 위해 오래 사셔야 하는데. 월향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그대를 사랑했기 때문이요, 월향. 이승에서 함께할 수 없다면 저승에서라도 함께하고 싶었소. 그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은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웠소. 김진사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전각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염라대왕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으로 애잔하고도 깊은 사랑이로구나. 염라대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월향, 내가 49일 동안 한 일들을 나는 모두 지켜보았다. 억울하게 고통받는 기생들을 구했고 탐관오리를 응징하여 백성들을 편안하게 했으며 진실한 사랑을 확인했지.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금기를 어긴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춘섬이라는 여인의 간절함에 못 이겨서였지.
내가 악한 마음이나 사욕 때문에 어긴 것이 아니로구나. 월향은 고개를 들어 염라대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김진사. 염라대왕은 김진사를 보았습니다. 내가 월향을 위해 목숨까지 버렸으니 그 사랑의 깊이를 의심할 수 없구나. 진정한 사랑은 죽음도 넘어서는 법이니라. 김진사는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염라대왕은 판결문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좋다. 나는 특별히 너희 두 사람에게 새로운 운명을 허락하겠노라. 새로운 운명이라니요. 월향과 김진사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월향, 너는 소멸하는 대신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을 것이다. 염라대왕의 말에 월향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너는 평양의 수호신이 되거라. 대동강을 지키고 억울한 여인들을 돕고 기생들을 보호하는 신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니라. 수호신이요. 월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 내가 생전에 이루지 못한 꿈들을 신령으로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영원히 평양을 지키며 백성들을 돕는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대왕님. 월향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김진사. 염라대왕은 김진사를 보았습니다. 내가 보여준 사랑의 깊이에 감동하여 너 또한 월향과 함께 평양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는 것을 허락하노라. 대왕님, 그 말씀은 김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다. 너희 두 사람은 이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 신령이 되어 손도 잡을 수 있고 서로를 안을 수도 있으며 평생, 아니, 영원히 함께 평양을 지킬 수 있느니라. 염라대왕의 말에 월향과 김진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대왕님,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옵니다. 월향과 김진사는 함께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가 아니다. 이것은 너희가 49일 동안 보여준 사랑과 헌신, 그리고 희생에 대한 당연한 보답이니라. 염라대왕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이고 누군가를 위한 희생은 천상에서도 귀하게 여기는 덕이니라. 어서 가거라. 평양에서 영원히 함께하거라. 염라대왕이 소매를 크게 휘두르자 월향과 김진사의 몸이 눈부신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사슬은 흩어져 황금빛 꽃잎이 되었고 두 사람의 몸은 점점 투명했던 것에서 은은한 빛을 내는 신령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대왕님 평생, 아니 영원히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월향과 김진사는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잘 가거라. 그리고 평양의 백성들을 잘 지켜주기를 바라노라. 염라대왕이 손을 들자 두 사람의 몸이 빛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다음 순간 월향과 김진사는 평양 대동강변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망자의 모습도 산 사람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은은한 빛을 내는 아름다운 신령의 모습이었습니다. 월향은 자신의 손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투명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진사님, 이제는
월향은 떨리는 손을 천천히 김진사에게 내밀었습니다. 김진사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더 이상 차가운 기운도 수명이 깎이는 고통도 없었습니다. 따뜻한 온기만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월향. 드디어 김진사는 월향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월향도 김진사를 안았습니다. 3년간 그토록 원했던 포옹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사님,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어요. 그래, 월향. 이제는 아무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대동강 위를 걸었습니다. 신령이 된 두 사람은 물 위를 걷는 것도 자유로웠습니다. 달빛이 강물에 반짝이고 두 사람의 모습도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월향, 저기를 보시오. 김진사가 강변 쪽을 가리켰습니다. 월향각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기생집이 아니라 평범한 민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춘섬이 문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행복하세요. 저는 언니가 행복하기만을 바랄게요. 춘섬의 작은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월향은 춘섬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춘섬은 월향의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춘섬도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평양에는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동강에 빠져 죽을 뻔한 아이가 물 위를 걷는 신령에게 구조되었다는 이야기. 억울한 누명을 쓴 여인이 꿈에서 아름다운 기생을 만나 증거를 찾는 방법을 배웠다는 이야기. 어려움에 처한 가난한 선비가 정직한 관리의 도움을 받아 과거에 급제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평양 곳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곧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월향과 김진사의 혼령이 우리를 돕고 있는 거야. 그래, 월향 기생이 신령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야.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평양 백성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대동강변에 작은 사당을 지었습니다. 사당의 이름은 월향사였습니다. 사당 안에는 월향과 김진사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미소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월향사를 찾아와 기도했습니다. 월향 낭자님, 김진사 나리님, 부디 저희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신기하게도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도움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선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왔지만 월향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향과 김진사는 여전히 평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월향과 김진사는 대동강 위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월향, 우리가 신령이 된 지 벌써 100년이 넘었소. 그렇네요, 진사님.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요. 김진사는 월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진사님, 보세요. 저기 또 누군가 우리를 찾고 있어요.
월향이 강변을 가리켰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월향사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월향은 김진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도와줘야겠어요, 진사님. 그래야겠소, 월향.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여인에게로 날아갔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꿈에서 아름다운 기생과 정직한 선비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여인에게 억울함을 풀 방법을 알려주었고 여인은 그 방법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명을 벗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월향과 김진사는 낮에는 대동강을 거닐며 평양의 아름다움을 즐겼고 밤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함께 평양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밤 월향이 김진사에게 물었습니다. 진사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 때문에 목숨을 버리신 것을. 김진사는 월향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후회라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월향. 아니, 가장 행복한 신령이지. 정말이에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 그대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소? 김진사의 말에 월향도 웃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진사님. 비록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 덕분에 이렇게 진사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래,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요. 우리의 슬픈 이별도 결국 영원한 만남을 위한 것이었던 거지. 두 사람은 대동강 위에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강물에 반짝이고 은은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월향, 저 달을 보시오. 저 달처럼 우리의 사랑도 영원히 빛날 것이오. 네, 진사님.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달빛 아래 흐르는 대동강물처럼 우리의 사랑도 영원히 흐르리. 한 번 만나 영원히 함께하는 이 사랑은 천년을 가도 변치 않으리. 노랫소리는 평양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평양에 가면 그 전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대동강 위에 두 사람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인다고 합니다. 손을 맞잡고 강물 위를 걷는 아름다운 기생과 정직한 선비의 모습이 그들은 지금도 평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연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생월향과 김진사의 이야기입니다. 억울한 죽음으로 시작되었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영원한 행복을 찾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보름달이 뜬 밤의 강가를 거닐게 된다면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아마도 월향과 김진사가 부르는 사랑의 노래일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꿈속에도
아름다운 사랑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